오늘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6.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주가를 보면 좀 많이 이렇게 밑으로 꽂아 내렸다가 다시 올랐죠. 그때 횡재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우리금융지주는 전반적으로 은행 주식들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주가 추이를 보면 우리금융지주는 한 고점 대비해서 3.65% 빠졌습니다. KB금융 7%, 신한지주 1%, 하나금융지주 7%, 기업은행 4.6% 빠졌어요. 올해 기준이 아니고 저번 주 주가입니다. 저번 주는 은행 주식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코스피랑 코스닥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은행 주식들도 좀 이때까지는 안 빠지다가 이번에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주가 추이를 보면 우리금융지주는 5.78%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2.3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거의 한 20%까지 고점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는 사실 올해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많이 오르지 못한 만큼 떨어지지도 않아요. 전형적인 은행 주식들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은행 주식들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오히려 승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금융지주랑 전반적으로 은행 주식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그래요. 은행주를 많이 투자해보신 분들은 그러려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얘네들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리고 떨어질 때는 항상 정부 규제 리스크가 항상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횡재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니 지금 민주주의 시대고 이게 자본주의 시대 맞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 기사였습니다. 국내 5개 은행 30조 원 넘게 벌었다. 그래서 횡재세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를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요거는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금융당국에서는 절대 이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매번 과거를 보면 항상 반복이 됐었던 이야기입니다. 항상 소비자들이랑 밀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주도 그렇고 은행 주식들도 그렇고 증권주, 보험주들 다 마찬가지죠. 항상 돈을 잘 번다 그러면 통신요금을 깎아야 된다느니 아니면 은행 주식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줄여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과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반복이 됐었던 게 있는데 사실 이럴 때마다 주가가 좀 빠지긴 했었지만 다시금 반등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횡재세를 거둔다 그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은행 주식들이 조금 억울한 게 신규 기준 예대금리 차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도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죠. 사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예대금리 차는 같이 올라가길 마련입니다. 보통 은행들은 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는 좀 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좀 천천히 올리죠. 그러면서 예대금리 차이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워낙 많이 높고 서민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죠. 기업들도 힘들고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힘든데 그 상황에서 예대금리 차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규 기준이랑 그리고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이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횡재세를 거두겠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억울한 거는 금융당국에서는 횡재세 도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번 달인가 그때쯤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럽에 가서 신뢰, 혁신, 개방성에 대한 문구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좀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라. 앞으로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불과 한 달,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은행 주식들이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점차적으로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재세 이슈라든지 정부 규제 리스크는 항상 단기적으로 대두됐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의 간단한 재무제표를 보면 꾸준히 돈을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조금 충당금 이슈 그런 것 때문에 좀 실적이 꺾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4조 정도 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지금 3배 그리고 PBR은 0.28배예요. 굉장히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8.9%예요.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인가 5.5%인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5.5% 미만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투자 매력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고 성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면
사실 뭐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우리금융지주는 8.9% 정도 준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얘네들은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배당금도 꾸준히 2006년도부터 해서 보면 계속해서 장기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8.7%까지 늘어났죠. 사실 8.7%까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 것도 말이 안 되긴 해요. 8.7% 배당 수익률이면 1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8.7% 수익률을 준다는 건데, 지금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지,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다시 급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말하듯이 주주환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최근 우리금융지주는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었죠. 2023년도 10월 30일이니까 어제죠. 그때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총 1000억 정도의 규모였고요.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소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는 이때까지는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2019년도 말쯤에 7억 2천만 주가 있었는데 20년도 말이랑 21년도 말에 넘어가면서 조금 더 증가를 했었죠. 요거는 주식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신주를 찍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주식 교환에 대한 뭐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밑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금융 캐피탈이랑 종합금융 그리고 벤처 파트너스 이런 것들을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주식을 찍었고 주식 교환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발행 주식 총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최근에 2차전지 기업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처럼 뭐 대대적으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해서 이렇게 발행 주식 총수가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뭐 어찌 보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하지만 주식 소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조금 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KB금융이랑 신한지주랑 다르게 자사주 매입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5년간 자사주 매입한 규모를 보면 최근밖에 없어요. 올해 4월 24일에서부터 10월 24일까지 그때 1000억을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소각을 하겠다. 이미 소각을 했죠, 어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신한지주랑 KB금융처럼 조금 더 자사주 매입을 더욱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 순이자 마진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잔액 기준인데 순이자 마진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자 이익이랑 수수료 이익은 그 규모는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익은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최근에 좀 둔화가 되긴 했죠. 아무래도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부실채권 우려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자본이 너무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CFD 사태 그리고 영풍지지발 사태 때문에 증권사들이 증거금률을 굉장히 많이 올렸죠. 증거금률을 100%까지 올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은행 주식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충당금 이슈도 있겠죠.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PF 리스크 이런 곳에도 좀 어느 정도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꾸준히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자본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BIS 비율, 뭐 티어 1 비율, CET1 비율 전반적으로 다들 이렇게 비율이 좋아요. 자본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하고 있고 건전성도 높다. 그래서 뭐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금리가 너무 높고 최근에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대손 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대손 비용률 같은 경우도 총 자산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과거 2011년도, 2012년도 요때는 좀 많았었죠. 그때 뭐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체율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연체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시중은행 말고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금고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금융지주는 그래도 좀 시중은행이다 보니까 제1금융권이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를 투자할 때 좀 다른 금융지주 대비해서 안 좋은 점은 포트폴리오가 약합니다. 신한지주랑 KB금융, 하나금융지주는 전반적으로 다들 얘네들은 보험사도 있고 증권사들도 있죠. 근데 우리금융지주는 보면 은행은 있습니다. 카드 있고요. 캐피탈 있어요. 그리고 종금 있죠. 자산신탁 있고 저축은행 있고 그리고 FNI 뭐 NPL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곳이죠. 자산운용 파트너스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 보면 보험사 없어요. 그리고 증권사 없습니다. 요 점이 조금 우리금융지주는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이자이익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좀 비이자이익, 수수료이익 쪽으로는 약하다.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점은 한번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좀 세부적으로 실적을 보면 우리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이자 이익은 높습니다. 근데 이자 외 이익은 상대적으로 좀 적죠. 한 80%, 90%밖에 안 되죠. 그리고 밑에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부동산 사태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충당금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도 한 70% 쌓일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부담이긴 하지만, 그리고 횡재세 이슈도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 주식들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리고 PER, PBR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쉽사리 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은행 주식들을 많이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은행 주식들이 이래요. 원래 좀 재미가 없고 그냥 배당을 받으면서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맞습니다. 최근같이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떨어질 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은행 주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한 10%나 20%는 항상 가져가는 편인데,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틱한 수익률은 창출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계좌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샀을 때 8.7%지 또 내년이랑 내후년에 배당금이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시가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8%, 9%,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한 4%, 5% 떨어지지만 내가 지금 산 주가 기준으로는 배당금이 올라가면 10%, 11%, 12% 오르거든요. 이게 지금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투자해서 매년마다 코카콜라를 투자한 금액을 매번 회수를 하는 원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자사주 수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